지금 당신의 삶이 엉망진창인 이유는 딱 그만큼의 엉망진창을 당신이 참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이 용납한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 안녕하세요. 하루를 일생처럼 사는, 그리고 나답게 사는 분들을 위한 채널 1일1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내 인생은 변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혹시 내가 정말로 원하는 변화보다 지금의 불편함을 참아내는 게 더 편해서 그런 건 아닐까? 와 같이 생각 전환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유명한 책이죠. 제 인생 책 중 하나인 게리 비숍의 시작의 기술, 이 책 인사이트에 저의 생각을 더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엉망진창인 이유는 딱 그만큼의 엉망진창을 당신이 참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이 용납한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솔직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게 내 선택이라고? 내가 원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제가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라는 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불평합니다. 직장이 싫다, 연봉이 적다, 관계가 힘들다, 몸이 아프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참고 계신가요? 제가 만난 한 50대 중반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매일같이 이 회사는 정말 답이 없어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직 준비를 하냐고 물으면 이 나이에 뭘? 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업 생각은 없냐고 물으면 리스크가 너무 커서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술자리에서는 내가 젊었을 때로 돌아간다면 이라는 말을 반복하셨죠? 그분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셨지만 사실은 그 불행을 선택하고 계셨던 겁니다. 변화의 불편함보다 현재의 불만족이 더 편했던 거죠. 이게 바로 게리 비숍이 말하는 용납의 함정입니다. 게리 비숍은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기도록 설계되어 있다. 당신은 실패한 게 아니다. 그저 게으름 피우기, 미루기, 핑계대기라는 게임에서 매번 승리하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매번 이기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게임이 잘못된 게임이었을 뿐이죠. 우리의 뇌는 승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게임에서 이기려고 하느냐입니다. 제가 아는 30대 여성분은 매일 밤 내일은 꼭 운동 가야지라고 다짐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헬스장 등록만 3번 하고 실제로 간 건 손가락으로 셀 정도였죠? 그분께 물었습니다. 혹시 운동을 안 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서 매번 성공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또 처음엔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말이 맞아요. 저는 운동 안 하기 게임의 챔피언이었어요. 그 깨달음 이후 그분은 게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매일 운동하기가 아니라 운동복만이라도 입기 게임으로 바꿨죠? 작은 게임이지만 이기기 쉬운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분은 주 3회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게임을 바꾼 인생이 바뀐 겁니다. 할 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져라.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인정해라. 그리고 지금의 시공창 같은 현실을 불평 없이 받아들여라. 우리는 늘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살 빼고 싶다, 부자 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그런데 정말로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그랬으면 좋겠다고 막연히 바라는 걸까요? 하고 싶다와 의지가 있다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고 싶다는 감정이고 의지가 있다는 결단입니다. 제가 담배를 끊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10년 동안 담배 끊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왜냐하면 끊고 싶기는 했지만 끊을 의지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제 5살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담배 피우면 죽어? 그 순간 저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냥 끊고 싶은 게 아니라 반드시 끊어야겠다는 결단이 섰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단 한 개비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게리 비숍은 시작의 기술 책에서 또 말합니다.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당신은 기분이 나빠도 행동할 수 있다. 행동이 감정을 바꾸지,
감정이 행동을 바꾸게 놔둬선 안 된다. 우리는 늘 기분을 핑계로 삼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라서, 오늘은 날씨가 우울해서?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는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만 가나요? 아이들은 여러분 컨디션이 좋을 때만 밥 달라고 하나요? 감정은 날씨와 같습니다.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죠. 그런데 농부가 날씨 좋은 날만 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를 망치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좋은 날만 행동한다면 인생을 망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기분과 상관없이 무조건 30분 산책을 했습니다. 비가 와도 춥거나 더워도 피곤해도 우울해도 무조건 나갔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째부터는 몸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우울하거나 짜증날 때 산책을 하고 돌아오면 기분이 나아져 있었다는 겁니다. 행동이 감정을 바꿉니다. 웃으면 행복해지고, 뛰면 활력이 생기고, 일하면 성취감이 생깁니다. 감정을 기다리지 마세요. 행동이 감정을 만듭니다. 4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남편과 이혼 후 심한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그분이 선택한 방법은 특별했습니다. 매일 아침 우울해도 괜찮아 리스트를 만들어서 실천하셨습니다. 우울해도 샤워는 한다. 우울해도 밥은 먹는다. 우울해도 산책은 한다. 6개월 후 그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끔 우울하긴 하지만 이제는 우울이 자신의 행동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아셨죠? 감정의 노예에서 행동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게리 비숍은 강조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다. 당신 머릿속의 그 부정적인 톡백은 당신이 아니다. 당신을 정의하는 건 오직 당신이 하는 행동뿐이다. 우리는 하루 종일 자신과 대화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나는 실패자야. 그런데 그 목소리가 정말 나일까요? 그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 과거의 누군가에게서 들었던 말들입니다. 부모님이, 선생님이, 친구가 혹은 사회가 우리에게 심어준 말들이죠. 우리는 그 말들을 녹음기처럼 반복 재생하면서 그게 자신인 줄 착각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없었죠.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는 늘 나는 똑똑하지 않아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으니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넌 수학 머리가 없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10년 동안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청년은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코딩을 정말 잘했죠. 수학 머리가 없다던 사람이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행동은 이미 그 부정적인 생각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의 부정적인 목소리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아니면 그냥 오래된 녹음 테이프인가요? 생각이 아니라 행동을 보십시오. 당신이 하는 행동이 진짜 당신입니다. 머릿속 목소리가 뭐라 하든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변화를 원하고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게리 비숍은 과거는 핑계일 뿐이라 힘줘 말합니다. 과거가 당신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다. 당신이 과거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다. 과거는 핑계일 뿐, 미래를 결정하는 건 지금 당장의 선택이다. 우리는 과거를 마치 신분증처럼 들고 다닙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나는 좋은 대학을 못 나왔어. 나는 어릴 때 상처를 받았어. 그리고 그 과거를 현재의 실패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물론 과거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과거가 우리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란 형제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제가 만난 한 여성 CEO가 있습니다. 그분은 미혼모 가정에서 자랐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20대 초반에는 편의점 알바를 전전했죠. 누가 봐도 성공하기 힘든 과거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과거를 핑계로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를 발판으로 삼았죠. 가난했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알았고, 못 배웠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했고,
혼자였기 때문에 독립적이 됐어요. 지금 그분은 10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회사의 대표입니다. 같은 과거를 가진 누군가는 여전히 내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지만 않았어도라고 한탄하고 있을 때 그분은 이런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여기까지 왔네라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해석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상처를 약점으로 볼 수도 있고 강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끝으로 볼 수도 있고 시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10년 후에 2025년만 제대로 살았어도라고 후회할 건가요? 아니면 2025년부터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라고 자랑할 건가요?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 준비된 느낌 따위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그러니 닥치고 그냥 시작해라. 우리는 늘 때를 기다립니다. 돈이 좀 더 모이면, 시간이 좀 더 나면, 실력이 좀 더 늘면,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그런데 그때는 정말 올까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10년 동안 책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늘 아직 준비가 안 됐어라고 미뤘죠. 글솜씨가 부족하다, 경험이 부족하다, 시간이 없다. 핑계는 무궁무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10년 전에 시작했으면 이미 10권은 썼겠다는 걸요. 완벽하지 않아도, 준비가 안 됐어도 그냥 시작했으면 지금쯤 작가가 됐을 거라는 걸요. 제가 아는 50대 남성은 20년 동안 식당을 차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메뉴를 개발하고 나서라며 계속 미뤘죠. 그러다 작년에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후회했다고 합니다. 불완전하게라도 시작할 거리라고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퇴원하자마자 작은 포장마차를 열었습니다. 메뉴는 딱 3개뿐이고 테이블도 4개뿐인 초라한 가게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지금 너무 행복해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드디어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미루고 있는 게 뭔가요? 다이어트? 영어 공부? 이직 준비? 고백? 뭐든 좋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시작하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한 페이지라도, 한 걸음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완벽한 시작은 없습니다. 모든 위대한 것들은 불완전한 첫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아이가 처음 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비틀거리고 넘어집니다. 그래도 계속 걷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그래, 다 내 잘못이구나라며 자책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잠깐 그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자책과 자각은 다릅니다. 자책은 나는 못났어라고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고 자각은 나는 바꿀 수 있어라고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게리 비숍이 우리에게 뼈아픈 진실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내 삶을 망쳤다면 내가 내 삶을 구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해결책을 찾아 헤매지 마라. 당신이 곧 해결책이다. 침대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망치는 짓을 당장 멈춰라.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비법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 작은 것 하나를 바꾸면 됩니다.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10분 줄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물을 마시세요. 불평 한마디 줄이고 감사 한마디 늘리세요.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이제 와서 뭘 바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20대는 아직 어려서, 30대는 이제 시작하기엔, 40대는 가족이 있어서, 50대는 너무 늦어서, 60대는 이제 와서. 나이는 변명에 맞는 키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꾸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뭐라고 할 건가요? 그때라도 시작할 거리라고 후회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72세 할머니는 작년에 수영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죠. 나이가 있는데 위험해요. 그런데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못 해본 거 하나라도 더 해보려고요. 지금 그 할머니는 매일 아침 수영장에 가십니다. 자유형은 아직 서툴지만 개구리 헤엄은 제법 하십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너무 밝아지셨습니다. 물속에 있으면 5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변화의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숨쉬고 있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가는 겁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11생이었습니다.